이순진 합참의장과 건포드 미 합참의장이 전화통화를 갖고 변함없는 한미공조를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해군이 대잠전과 대함전, 해상정찰 임무 등을 수행할 신형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을 전력화했습니다. 뛰어난 잠수함 탐지 능력으로 북한의 해상 도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군이 6.25 전쟁과 베트남전, 북한의 도발 현장에서 용맹함을 떨쳤던 부사관 영웅들의 호국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한 부사관 영웅실을 개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새로 국방뉴스 진행을 맡은 이혜인 중입니다. 앞으로 국방의 참모습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현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양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구축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힘을 쏟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이 북한의 도발 억지를 위해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구축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합참은 1일 한미 합참의장이 오전 7시부터 20여 분간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 군사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통화에서 트럼프 신행정부의 초기 정책 형성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와 사드의 정상적인 배치 추진, 한미동맹 강화 등 현안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덤포드 의장은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친구와 동맹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강력한 동맹인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동북아 평화를 지키도록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합참의장은 한미 간의 뿌리 깊은 동맹과 지난 60여 년간 양국군이 쌓아온 상호 신뢰와 이해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며 강력한 동맹을 더욱 증진시킬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통화가 북한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긴박한 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우리의 국내 상황을 악용해 비군사적 도발 또는 접촉 지역에서의 전술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핵능력 고도화 목적의 전략적 도발이 예상된다며 도발 시기는 2월에 김정일 생일, 3월에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 전후, 4월에 김일성 생일 등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2월 중에 F-16 펠콘 전투기 12대와 공군 병력을 오산 공군기지에 순환 배치할 것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우리나라 방문 발표에 맞춰 미국 전력 순환 배치 사실을 공개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배치가 이뤄지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본토 전력이 한반도에 순환 배치되는 겁니다. 이번에 순환 배치되는 F-16 전투기들은 앞으로 6에서 9개월간 우리 공군과 연합작전 능력을 점검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주한미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은 현재 우리나라에 세계대대 60여 대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측은 이번 조치가 정군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전력을 배치하는 것을 뜻하는 전구 안보전력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군은 1일 지난해 도입한 와일드캣 신형 해상작전 헬기 8대 중 1차 도입분 4대를 작전 배치해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비한 우리 해군의 대잠작전 능력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와일드캣 신형 해상 작전 헬기는 호위함 등 전투함에 탑재돼 대잠전과 대함전, 해상 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손정민 중사입니다. 7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AW159 와일드캣 신형 해상작전 헬기가 본격적으로 영해수호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와일드캣 신형 해상작전 헬기는 잠수함 공격을 위한 청상어 어뢰와 소형 표적물 공격용 12.7mm 기관총으로 무장했습니다.
또한 광학 적외선 유도 방식의 스파이크 대함 유도탄을 장착해 공기부양정을 비롯한 적함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와일드캣 신형 해상작전 헬기는 기존 링스 헬기에 탑재된 디핑 소나보다 성능이 향상된 저주파 디핑 소나가 탑재돼 있고 소노브이를 운용할 수 있어 뛰어난 잠수함 탐지 능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도입된 항공기 중 최초로 최대 360km까지 탐지가 가능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전자광학 열상 장비를 장착해 원거리 정밀 감시 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켰습니다. 비행 성능 또한 향상돼 디핑 소나만 장착 시 3시간 이상, 디핑 소나와 어뢰 한 발 장착 시 2시간 이상, 디핑 소나와 어뢰 2발을 동시에 장착했을 땐 1시간 이상 작전이 가능합니다. 많은 우려와 관심 속에서 도입된 신형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이제는 우리 해군의 핵심 대잠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2학년과 4학년생도를 대상으로 혹한기 전술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생도들은 3박 4일간 고통과 추위를 인내하며 리더로서 자신감을 키웠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승진 훈련장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혹한에서 2학년과 4학년 육사생도 530여 명이 훈련에 한창입니다. 공격과 방어조로 260여 명씩 나뉘어 임무를 수행하는 중 방어조는 공격주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습니다. 쌍안경으로 전방을 주시하는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현재 2번 표정물 후사면 쪽으로 접근 중이니 유심하게 관찰 바람. 이상. 공격조는 방어조의 눈을 피해 움직이며 목표 지점을 향해 전진합니다. 갈대 수풀이 무성한 능선을 따라 때론 달리고 때론 숨으며 천천히 이동합니다. 4학년 생도들은 시시각각 달라지는 현장 상황에 대처하며 리더로서 능력을 키워나갑니다. 앞으로 야전에 나가서 임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대도 되고 이제 설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군 정예 장교로서 이제 국가와 군에 이제 봉사하고 국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정예 장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학년 생도들 역시 동계 혹한기 훈련은 처음. 4학년 생도들의 명령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며 언제 어디서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배양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앞으로 2학년과 4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매년 동계 혹한기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고 너무 춥다 보니까 제한사항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4학년 선배님들께서 리더십 있게 저희 잘 통솔해주기 때문에 2학년 생도들을 믿고 힘차고 당당하게 훈련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걱정을 한 것과 달리 생도들이 가장 추운 날짜에 와서 그것을 당당하게 극복하고 뭔가 자신감을 얻었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갖고 많은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3박 4일간의 혹한의 추위를 녹여낸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대한민국의 믿음직스러운 호국간성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그리고 수많은 북한의 도발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부사관 영웅들이 있습니다.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그들의 진정한 호국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 육군이 부사관 영웅실을 개관했습니다. 강경일 상사의 보도입니다. 육군이 6.25 전쟁 등 각종 전투에서 맹활약을 펼친 부사관 전쟁 영웅들을 기념하기 위한 부사관 영웅실을 개관했습니다. 1일 열린 개관식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태극 무공 훈장을 받은 이종세 예비역 중사를 비롯해 살아있는 5명의 전쟁 영웅들이 함께했습니다. 총 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만들어진 부사관 영웅실은 입구부터 부사관의 계급장을 형상화한 것이 눈에 띕니다. 영웅실은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의 전투 영웅을 각 2명씩 이미지월로 제작해 영웅들의 과거를 표현했고, 지난 2015년 북한 지뢰 도발 당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준 김정원, 하재현 중사의 감동 스토리로 현재를 담아냈습니다. 우리 부사관 영웅들의 투철한 군인 정신과 또 전사적인 기질을 후배 부사관들이 이어받아서 야전에서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인 역할을 부사관들이 주도하기 위해서 영웅실을 개관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부사관 영웅들의 희생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웅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또 여러분들이 후배들이 있고 또 현재와 아울러서 미래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소대장을 대신해 성공적인 전투 지휘로 공을 세운 이종세 예비역 중사는 후배 부사관들이 강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저보다 더 훌륭하고 더 용감한 부사관에 대해서 사병과 후배 부사관님들에 대해서 철저한 군인 정신을 강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사관 영웅실의 주인공 김정원, 하재현 중사는 선배 전쟁 영웅들의 뜻을 받들어 완벽한 임무 수행을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제가 군 생활 많이 남았는데 진짜 영웅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임무 수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소도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장병들에게 제가 위로가 될 수 있게끔 군 생활 잘 마무리하면서 국민들께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은 이번에 개관한 부사관 영웅실을 안보 현장 견학 코스로 활용해 그 의미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공군이 2016년 한 해 공군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2016년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을 거행했습니다. 올해 16회째를 맞은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에서는 전투력 발전과 조직 운영 발전, 신지식 정보화, 희생 봉사, 협력 등 5개 부문과 특별상으로 나눠 개인 5명과 단체 7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가운데 전투력 발전 부문에서는 한미형 공군 연합훈련인 인빈서블 쉴드와 맥스 썬더 등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인 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와 미군이 전담하던 표적 개발 업무를 우리 군 주도로 전환하는 데 기여한 6637 부대 표적 정보 생산대대가 선정됐습니다. 또한 희생봉사 부문은 지난해 중증재생불량성 빈혈 환자를 위해 조혈 모세포를 기증한 공군 8전투비행단 김재현 하사가, 조직운영발전 부문은 18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수립한 사물련 비행단 215 비행교육대대가 선정됐습니다. 특별상은 일본 방위대 최초로 2회 연속 최고 연구자상을 받은 김진웅 중령 등이 수상했습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입니다. 2월 1일자 국방일보입니다. 사변을 먼저 볼까요? 국군복지단에서 선정하던 예비군 급식업체를요, 올해부터는 수임 군부대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군 55사단에서는 예비군들이 직접 맛을 보고 평가하는 품평회를 열었는데요. 새롭게 선정된 업체의 도시락은 올 3월부터 모든 예비군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육면으로 가보시죠. 육군 117호 공병단이 전우돕기 바좌회를 열었다는 소식인데요. 부대는 간부들이 모은 레인보우 기금을 운영하며 어려운 전우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번 바좌회는 장병뿐 아니라 군 가족들도 참여를 했다는데요. 새해의 의미가 더 특별했을 것 같죠? 다음 7면입니다. 부대 내 안전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죠. 해군 5성분 전단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체험관을 방문했는데요. 장병들은 실제적인 체험 속에서 습득한 여러 가지 대처 방안들을 적용해 안전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마지막 8면 기사입니다. 공군 15 특수임무비행단 헌병대대가 대테러 종합훈련을 했는데요. 사진은 적과 교전 상황에서 K5 권총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은색 대테러복으로 무장한 특수요원들의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지게 다가오네요.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난달 26일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군 병원 최초로 펫CT 장비를 도입하며 장병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진단검사의학과의 우수검사실 인증 획득까지 이번 주 장병 건강 프로젝트 건강이 보인다에서는 국군수도병원의 즐거운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최신 핵의학의 대표적인 최첨단 장비, 패시티가 힘찬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패시티는 양전자 신호를 방출하는 방사성 독립원소를 주사해 질병의 생리학적 특징을 영상화하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검사 팩과 X선을 이용한 컴퓨터 단층 촬영 CT가 결합된 장비. 서로 다른 기계인 펫스캐너와 CT가 하나로 합체되어 있어 10분 내외의 검사 한 번으로 두 검사의 전신 융합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최첨단 장비로 국내 유수 대학병원에서 암 환자의 병기 결정, 치료 반응 평가, 재발 평가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높은 해상도와 정량 분석 정확도, 검사 시간 단축으로 인한 암의 조기 진단은 물론 악성암과 양성암 감별, 암 치료경과 관찰 등의 효과적인 장비로 앞으로 우리 장병들에게 최고 수준의 검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 병원의 펫시티는 기존의 암 분야 외에도 본펫 등의 특수 검사를 통해 군 다빈도 근골격 개질환뿐만 아니라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등의 군 특수질환의 진료 및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민간 병원과는 차별화된 독보적 역할로 군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1,200여 건의 검사를 담당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국군수도병원 핵의학과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패시티 장비 도입을 통해 최첨단 장비와 최고의 전문가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 우리 군 장병들의 작은 질병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국군수도병원은 또 하나의 즐거운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바로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 획득인데요. 제도 시행 17년 만에 군병원 최초로 인증을 받은 진단검사의학과는 전체 의료기관 중 오직 15%만이 인증을 받은 깐깐한 심사 기준을 거뜬히 통과했습니다. 우수검사실 인증은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여러 교수님께 들었던 말이 예상하고 왔던 것보다 너무 준비가 잘 되어져 있다. 여태까지 인증을 해왔던 다른 민간의 대학병원들보다 훨씬 더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같이 노력을 해서 이제 결실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감회가 남다르고요. 진단검사의학과는 모든 질병들의 발견, 진단, 치료, 관찰, 판정 등을 위해 인체에서 유래하는 각종 검체를 검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하게 되는 피검사나 소변검사가 대표적이며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기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사는 필수. 업무의 정확도와 신뢰도 또한 보장이 돼야 하는데 우수검사실 인증 획득은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한 검증 지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예하 군병원들에서 검체를 받아서 검사를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진단 면역이나 분자 유전 같은 특수한 검사 파트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병원 검사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큰 검사실이 돼서 다른 군병원이 검사들을 전부 다 국군수도병원에서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검사실로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는 것, 치료의 시작입니다. 국군수도병원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대외적인 인증 획득은 물론 장병들에게도 인정받는 군 최고의 병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해군이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신형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을 전략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첨단 탐지 장비와 공격 무기를 탑재한 와일드캣 도입으로 북한의 잠수함은 도간에 든 쥐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더욱 강화된 우리 해군력을 기대해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